떨리네요. 저 안녕하세요. 저 질문이 처음인데요. 네. 좀 먼저 저희 가족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엄마는 작년 7월 달에 중환자실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빠는 직장에 다니시지만 담배 피우시는 게 심하셔서 몇 년 계시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친누나는 2명이고 큰 누나는 일본 직장 다니고 있고 작은 누나는 서울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자 다른 곳에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대학생이고요. 아빠 그늘에서 용돈 받으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년도에 졸업 예정이고요. 이제 저희 고민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빠께서 무슨 병으로 아니면 예고 없는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다면 그 후로는 혼자서 돈 벌고 생활해야 할 텐데 아빠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친누나 그늘에서 누나 돈 뜯으면서 살아야 할 신세일 텐데 작년에 큰 누나는 저한테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는 누나 돈 뜯고 살아라 하고 농담을 했어요. 그렇게 실업자 신세로 친누나 돈을 뜯어 사는 청년 노숙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르바이트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제 몸으로 벌어 본 적이 없어서 경험 삼아 알바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저는 면접 공포증이 있거든요. 알바생 구하는 사장님께 전화 걸기가 떨리거나 전화했다 해도 말문이 막혀서 말을 더듬거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면접이라는 떨리는 마음을 완화하고 싶습니다. 예. 자기는 어떻게 좀 장애가 있는 편입니까? 네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사실 제가 무슨 지적장애 3급이거든요. 네. 저는 그 복지카드 소유자라서 좀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병무청으로부터 무슨 전시 근로역이라는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 지금 장애인 수당이 얼마 나와요, 한 달에? 수당이요? 없어. 진짜 수당이요. 지금 학교 다니면서 무슨 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무슨 훈련 수당이란 걸 받고 있거든요. 한 달에 26만 원인가? 그 정도예요. 지금 기숙사 경비는
아버지가 내요. 기숙사 경비도 혜택을 받아요. 아, 그건요. 기숙사 그 비용은요. 무슨 1학기 때 받았던 수당으로 그 기숙사 비용을 지불했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20살이 넘으면 자립을 해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 성년이 되면 자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자꾸 사회적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미성자인 경우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는 보호하도록 돼 있어요. 자연 생태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이제 환자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성인이라 하더라도 몸은 환자면 보살펴야 돼요. 성인이라도 너무 나이가 늙으면 혼자서 거동을 못하고 혼자서 생활을 못하면 뭐 해야 된다?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환자 중에와 조금 다르지만 이제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님이나 누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거는 이제 일반 이런 장애가 없는 사람이 부모 집에서 빌붙어서 살면 그거는 이제 뜯어먹는다 이 표현이 맞는데 자기는 뜯어먹는다는 표현을 하면 안 맞아요. 자기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현재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물론 누나는 이제 누나가 보호해야 될 권리가 있는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자기를 보호해야 될 책임은 없고 누나도 없어요. 다만 가까이에서 알기 때문에 보호를 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사회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상급 정도면 보호도 받아야 되지만 자기도 어때요? 조금 보호만 받고 사는 것보다는 어때요? 자기도 조금 돈을 벌면서 자기 삶을 유지하면 좋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전화해가 알바 신청해가 이렇게 가면 사회에서 이 지금 장애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면접에서 안 돼요. 자기도 면접 전화해가 말하기도 어렵지만 상대편에도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장애자 복지기관에서 우리 사회에는 다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요즘 성차별을 없앤다고 성비율을 정해주거나 안 그러면 장애인을 몇 명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복지관에서 연락을 해서 가서 면접은 하긴 하지만 이미 벌써 상대는 자기가 약간 지적 장애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말을 더듬는다든지 행동거지가 조금 불편해도 상대는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의 배정을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해서 구하세요. 직접 구하지 말고. 직접 구하면 거의 안 돼요. 자기도 두렵고. 자기 장애 관리하는 쪽에다 신청을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노력해서 조금 생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한할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당분간 학생이니까 안 된다. 공부 끝나면 연결해 주겠다. 뭐 이런 이제 제한이 있어요. 거기하고 토론해서 하면 돼요. 그냥은 잘 안 돼요. 제가요, 대학교 재학 중에요, 그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일자리 찾아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봐 봤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좀 일자리를 찾아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저는 우선 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좀 기다려. 그래도 괜찮아. 좀 기다려. 요즘은 장애가 없는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전부 지금 빈둥빈둥 노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장애가 있어서 대우를 받지만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자리를 준다 이런 건 없어.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번 연락해놓고 하지 말고 또 연락해주고 또 연락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지. 학생이니까 지금 지원을 받고 장애도 있고 학생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살아도 괜찮아. 졸업하면 이제 더 이제 자주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저는 꿈이 있거든요. 무슨 전기 관리하는 게 제 꿈인데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 전기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기 기능사 공부하고 전기 산업기사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제 꿈은 무슨 전기 관리를 하는 무슨 전기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혹시 만약에 제가 무슨 전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다면은 무슨 전기 관리하는 무슨 전기 관리사를 뽑는다는 회사에 가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알바를 한다든지 무슨 취업을 한다든지 하기 전에는 무조건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자기는 자기의 장애가 전기 관리사 따는 자격에 장애가 된다 안 된다 이러면 못 따는 거고, 자기가 만약 땄다 그러면 자기는 복지관을 통해서 한전이라든지 또는 그 계열사에 복지관에서 연락을 해가 이분은 이런 장애가 있는데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한전에 뭐 1000명 중에 뭐 몇 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이런 이제 한국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TO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신청하면 회사에서 안 돼요. 자기가 개인이 했어는. 반드시 그 TO 안에서 자기가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장애가 있지만은 기술증을 확보했다는 거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국가가 보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저 마지막으로요. 네.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좀 떨리거든요. 예. 그거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떨리는 것 자체도 장애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말을 힘들게 한다, 떨린다, 이것도 장애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장애를 숨기려고 하면 더 안 돼.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 부처님, 저는 편안합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해야 심리가 안정이 돼요. 근데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교회 다니면 이제 교회식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건 자기 암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오늘도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장애인 복지관에 좀 상담하고 난 후에 저한테 맞는 일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